안녕하세요. 저는 페이먼트 데이터 팀의 최신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어 지금 페이먼트 데이터 팀에서 하고 있는 게 마이데이터 서비스인데 이제 그 마이데이터 서비스 버니 한전이라는 서비스의 분석계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분석계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걸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플랫폼을 구성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제 분석계 목표와 구성 현황, 향후 계획 Q&A 순서도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머니 한 잔 분석의 목표라고 이제 거창하게 써놨는데 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부분 저희가 이제 머니 한 잔이라는 서비스를 오픈을 지난달에 했습니다. 이제 머니 한 잔은 유저의 현명한 소비를 돕기 위하여 매일 한 잔 커피 마시듯 쉽게 접근하여 쉽게 쓸 수 있는 소비 관리 서비스를 지향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주로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 내 소비, 내 자산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니 한 잔의 분석계는 어떤 걸 목표로 하느냐? 이제 머니 한 잔 분석계는 머니 한 잔의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를 통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11번가 및 외부 데이터와의 결합으로 예측 및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3단계 정도로 이제 단계를 좀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1단계로는 이제 마이데이터에 특화된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먼저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비즈니스 인사이트 제공, 3단계는 AI 기반 금융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먼저 1단계 영역으로 잠깐 보시면 이번에 얘기할 거는 이제 1단계 내용이 거의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이데이터 특화 분석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레코드 레벨 기반으로 갱신 삭제가 되는 기능을 구현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분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야 됐고, 저희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AWS 환경에서 모든 것이 작업이 되다 보니까 AWS 서비스 내에 있는 그 분석 서비스들을 활용하여 분석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성 현황을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 지금 저희가 이제 분석계 1단계에서 레코드 레벨의 업데이트와 딜리트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머니 한 잔이라는 데이터는 이제 고객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해당 고객 데이터는 머니 한 잔 서비스를 통해서 개인별 자산 소비 관리로 제공이 되고요. 분석계는 해당 데이터를 재수집해서 추가적인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각각 본인이 이제 자산을 등록한 은행이라든지 카드, 보험, 전자금융, 대출 같은 데이터들이 머니 한 잔 서비스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 머니 한 잔 서비스에 있던 데이터는 분석계가 1배치로 데이터를 가져오면서 이제 서비스 이용 현황이라든지 소비 자산에 대한 분석, 상품 카테고리 분석, 키워드 분석, 소비 예측 추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분석계에서 만들어진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나중에 아직까지는 지금 분석 결과가 머니 한 잔 서비스로 넘어가서 활용되는 부분은 없고요. 이제 요런 부분을 이제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가 서비스에 들어와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을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먼저 머니 한 잔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실시간성 데이터가 아니고 이제 과거의 데이터 또는 갱신된 데이터를 수집이 되게 되고요. 분석계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또 동일한 형태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머니 한 잔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이 직접적으로 서비스에 들어와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겠다라는 이제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수집이 발생되고요. 자동적으로 수집되는 것들도 또한 매일 수집이 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수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집 시 기존 데이터에 대한 업데이트가 발생되게 됩니다. 일례로 계좌 정보 데이터를 보면은 수집 일자 기준으로 해서 계좌 정보에 있는 값들이 지속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11월 1일에 가져왔던 데이터에서는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 그랬을 때 실제 최초 수집될 때는 여기에 1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써 있겠죠. 근데 3일 날 다시 수집을 한다 그러면 이 갱신된 금액이 다시 실 그 머니 한 잔 서비스 RDB에 업데이트된 상태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11월 4일 기준에 데이터가 업데이트된 상태가 될 거고요. 사용자 B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인 11월 5일자가 데이터가 업데이트된 상태로 계좌 정보 테이블에 직접적으로 입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기관 동의 처리를 할 경우 데이터는 즉시 삭제가 돼야 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정보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수집을 하고 있다가 이 사용자 A라는 사람이 11월 5일 날 철회를 진행을 하게 되면 실제 머니한잔 서비스에 있는 계좌 정보 테이블에서도 데이터가 삭제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가 됐을 때 이제 저희는 1배치로 수집을 하게 되면 이 시점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을 때와 이 시점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을 때 분석계에서도 동일한 업데이트 행위가 이제 발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조금 더 찾아보고자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분석계에서는 EMR 기반 빅데이터 저장소를 활용하여 인서트 외에 이제 업데이트, 딜리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요 세 가지 라이브러리를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좀 목표로 했던 것들은 AWS의 분석 서비스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자 EMR이나 아테나와 손쉽게 조합이 가능한 아파치 후디 라이브러리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파치 쪽 관련된 아파치래. AWS 관련된 서비스와 연계되는 부분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EMR 같은 경우는 후디가 거의 기본 설치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별도의 작업이라든지 설정 작업을 하지 않아도 코드의 일부 옵션들만 추가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도 사용이 손쉽게 될 수 있었습니다. 후디가 동작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디 같은 경우는 먼저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파티션 키와 인덱스 키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 인덱스 키는 이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 파일에 실제로 파티션 위치에 파일 그룹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덱스 앨리스라는 사람으로 데이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월 2일자로 풀하는 사용자가 들어오게 되면 파티션은 변경이 되고 파일 데이터는 풀하는 형태로 인덱스 풀로에서 들어가게 되고요. 다시 7월 1일 밥이라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이 위치에 파일 슬라이스 버전이 바뀌면서 두 신규 데이터까지 포함된 파일 데이터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이브라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얘는 이제 그룹을 나눈 거는 일단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룹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나뉠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돌아가는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7월 1일자에 앨리스가 스테이트를 셋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이 파일 슬라이스가 3번으로 변경이 되면서 실제 앨리스라는 거에 스테이트가 셋으로 변경이 된 상태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후디를 통한 데이터를 읽을 때는 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커밋된 데이터 파일 슬라이스 버전 3와 버전 1, 버전 1 요 세 개의 파일 슬라이스를 합쳐서 이제 데이터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저희는 이제 업데이트라는 거에 대한 행위를 달성하게 되는 거고요. 딜리트도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딜리트는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널 처리를 해가지고 아예 없애버리는 식으로 해서 파일 슬라이스를 버전을 올려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코드상에서는 다양한 후디 관련 옵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적재를 하는데요. 실제 스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이런 식의 이제 라이트 구문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 후디 같은 경우는 별도 옵션을 주면서 후디에 대한 레코드 키, 이제 유니크한 고유 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랑 이제 프리컴바인 필드라고 해서 이 유니크한 키 중에 A라는 사용자 키가 있는데 얘가 11월 1일자 데이터고 또 한 번 A가 들어왔는데 11월 2일자가 들어왔을 때 요 두 데이터 중에 어떤 걸 더 우선순위로 할 거냐에 대한 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정 일자, 갱신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프리컴바인 키를 맞춰서 최근 데이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구성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분석 환경 제공인데요. 저희는 이제 개인별 데이터 분석 환경과 쿼리 실행 환경, 통계 데이터 조회를 위한 대시보드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MR 클러스터에 연결시켜서 이제 해당 노트북을 제공하여 그 안에서 스파크로 처리된 데이터를 확인하거나 쿼리를 날려서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요. 쿼리 같은 경우는 실제 그냥 노트북 제외하고 나머지 쿼리 같은 경우는 아테나를 통해서 제공을 하거나 아테나에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DB버를 통한 연결을 통해서
쿼리 툴을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저희는 AWS 퀵사이트를 활용해 가지고 대시보드를 구성을 하고 이 부분에서 완성된 대시보드를 외부 공유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AWS 서비스의 활용인데요. 저희는 이제 머니한잔 분석기는 빠른 인프라 구축 및 운영 효율성을 고려해서 AWS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일단 분석계 쪽 담당 인원이 저희가 2명밖에 없다 보니까 최대한 AWS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이지드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관리 같은 경우도 뭐 레이크 포메이션이라든지 클라우드 트레일, 클라우드 와치 같은 것들을 활용을 했고 데이터 분석 조회도 뭐 퀵사이트 아테나, EMR 노트북, 세이지 메이커는 이제 향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처리 같은 경우도 이제 하이브 메타스토어 대신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를 활용을 했고요. 그에 따른 EMR 클러스터와 S3 저장소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좀 특이한 게 워크플로우 부분만 지금 저희가 에어플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MWAA 그 AWS에서 제공하는 매니지드 에어플로우를 쓰려고 했는데 저희 지금 분석계와 마이데이터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서브넷 정책과 그 VPC의 공유 정책이 충돌이 나가지고 실제 MWA를 사용하기가 어려워 저희는 에어플로우는 단독으로 구성하여 EC2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계를 구성을 한 게 1차 목표였고 이제 이 목표에서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머니한잔 주요 서비스에 대한 주요 페이지에 대한 PV라든지 뭐 자산 등록에 대한 이탈률, 진입 채널별 뭐 사용자 수, 체류 시간 등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소비 자산 기본 통계와 뭐 11번가 구매 고객 중 타 이커머스 이용 고객의 소비 금액 추이라든지 상품 카테고리, 이커머스별 소비 금액 비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실제 뭐 11번가 OM 쪽 비즈니스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리고 AI 기반 금융 유통 서비스 제공으로 카드 및 전자금융 소비 패턴에 따른 뭐 사용자 클러스터링, 사용자 그룹화에 대한 뭐 맞춤형 서비스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거나 상품 키워드 추출을 통한 11번가 상품 연계 분석, 유사 상품 가격 비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소비 금액 추이 분석으로 향후 뭐 소비 예측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 이제 좀 고려 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이제 저희 마이데이터 분석기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데이터가 흘러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팀이나 뭐 제 쪽으로 DM을 주시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